청소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천광로 작가입니다. 오늘이 2019년 4월 10일인데요. 내일은 4월 11일, 대한민국이 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바로 알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혹은 더 넓히면 국민 여러분께 짧지 않은 대한민국 태동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분으로부터 더 좋은 강연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 좀 미약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아는 것은 확인하시고, 꼭 모르셨던 것이 있으면 다시 새기시고, 비교하셔서 좀 부족한 게 있구나 싶으면 그렇다고 접어주시고, 하여튼 대한민국을 좀 더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소설가와 다릅니다. 시인도 시인이라고 하지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사실을 찾아내서 남이 안 한 말을 글로 써내는 사람인데, 제가 글을 오래 썼죠. 여기는 제 방인데 책도 좀 봤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평생 책만 봤다 그러는데, 저도 그쪽 계열입니다. 평생 책을 보면 얼마나 볼까요? 한두 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한 35,000권 봤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계산을 잘못했구나. 왜냐? 사람이 3만 날을 살려면 82년이 걸립니다. 82년 동안 0세서부터 82년간 매일 한 권씩 봐야 3만 권을 봐요. 그런데 독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나이 많이 들면 못 보고 나이 어려도 그 독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서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대학교를 다니는 10년, 그때 많이 합니다. 책도 건강해야 봅니다. 그냥 눈이 밝아야만 보는 게 아니고 허리고 어깨고 다리가 건강해야 책 볼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탱탱하고 건강해야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엉클어지면 독서를 못해요. 저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여기 제가 쓴 책 중에서 이 대표적인 책이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라는 5권이에요. 이거는 책은 얇게 보이지만 450쪽짜리라서 이게 5권이면 한 2,300여 쪽 됩니다. 요거는 6권짜리입니다. 세트가 지금 잘 안 맞아 있는데 다 있어요. 이건 인성학 연구 통론이라고, 월남 이상제는
애국지사의 일대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인성학하면 어렵잖아요. 그걸 연구 통론이. 여기 보이는 책도 이게 4권짜리 세트인데, 저건 한국정신문화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정체학, 인성학, 생각학 뭐 이런 거예요. 도미학, 부부학도 있고, 여성학, 학문학 뭐 조금 복잡한 책을 씁니다. 여기 이 책은 제가 쓴 책으로서 몇 년 정도 방송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한 책인데, 이거는 신학대학의 교재입니다. 그런 제가 잘 안다고 자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입니다. 아이 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2008년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라고 국가가 정했던 때예요. 올해 처음으로 4월 11일이라고 해서 내일을 공휴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이 첫 제날짜에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날입니다. 대한민국 여기 지구본이 보이는데요. 이 지구본에서 요 자리인데 뭐 요거 갖다 대니까 절반 이상 가려지네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구가 한 5억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좀 남짓해요. 여러분이 그 지식백과나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말은 내가 구태여 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건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 거고, 지구에서 뭐 29%다 39%가 육지다 그런 것도 검색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한 말은 할 시간도 없고, 작가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옮겼으면은 그건 작가가 표절 작가가 돼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말이 뭔가 그런 걸 찾아서 글로 쓰고 말로 해야 그게 좀 작가다운 작가 아니겠어요? 2000년 전, 2500년 전 공자님께서 뭐 맹자가, 노자가, 석가모니가, 예수님이, 성인이, 혹은 뭐 서양 철학자가 누구가, 참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줄줄줄줄 그런 강연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책인지 컴퓨터인지, 야, 대단한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니 2500년 전에 공자도 그 말을 했는데 2400년 500년 지난 지금도 내가 그 말만 옮겨서 되겠는가? 그럼 앞에 말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공자님은 아니에요. 공자님이 그때 그 말을 했으면 그 말보다 1층 높은, 한 계단 높은 노자, 맹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내가 2000년 전에 말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작가는 부단하게 선배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작가나 학자나 다릅니다만, 문학가나 다 다릅니다만, 하던 것만 하면은 그거는 진화라고 말하기보다는 발전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남이 안 한 말이 뭐냐. 지금 방송에서 100주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엄청나게 많은 강연이 텔레비전에서 또 책자로 또 언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인데, 제가 쭉 이렇게 봐보면 참 내가 안 한 말들을 많이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것은 그쪽에서 배우시고, 그분들에게서 못 들은 말은 저에게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 지구가 5억 평이라면 그 중에 땅이 한 1억 5천억 평, 제곱킬로미터, 평이 아니에요. 제곱킬로미터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다가 남한만 따지면 10만이 안 돼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 100, 1000. 천이면은 1억인데, 1억 제곱킬인데 5억이니까 5천분의 1이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하여튼 참 작은 나라입니다. 바다의 점과 같이, 섬과 같이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육지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나 캐나다, 중국,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남북한 합쳐도 5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남한만 따지면 100분의 1이잖아요. 미국의 일개주가 우리나라보다 5배, 4배 큰 데가 텍사스 같은 그렇게 크잖아요. 이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원, 뿌리, 씨앗, 태동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말하겠지만 제가 그런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습니까? 뭐 지구 속에 들었다. 뭐 그 얘기는 하나만 하겠고, 대한민국의 개국, 건국, 그 설이 많아요. 개천절이 우리 국경일 아닙니까? 4대 절기. 그래 단군왕검이 10월 3일. 그건 고조선입니다. 한국사는 5천여 년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조선, 또 어떤 분은 뭐 한국, 배달국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뭐 일제강점기 결국은 이 끝에 와서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언제를 개국으로 보느냐 할 때 어떤 분은 개천절로 보고, 어떤 분은 삼국이 통일되었으니까 그때로 보든가, 조선시대로부터 볼 것인가, 언제부터가 우리나라가 개국이냐. 그거는 제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한다면 대한민국 개국일이 있고, 근세 조선 개국일이 있고, 고려 개국일이 있고, 고구려 개국일이 있고, 대한민국은 100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한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게 혼합돼 있어요. 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건 122년 전이에요. 그때는 1897년인데 10월 13일, 이것도 검색하면 나오는 거지만
대한의 씨앗 뿌리 근본을 찾아보려니까 이시조선 26대 고종임금이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정해서 이제는 왕국이 아니라 황국이다. 황제 국가임을 선언합니다. 중국이 황제고 우리나라는 천제국, 중국이 황제의 나라고 우리는 왕의 나라라서 제후국이라고 하고, 뭐 중국 고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열나라를 거리면 뭐고, 얼마 평수가 얼마면 뭐고, 사람의 숫자가 얼마면 얼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 황제한테 있어서 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속국 비슷한 거죠. 그걸 탈피해서 그 이야기 하려면 참 간단치 않네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쇄국이라고 해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 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들 배우죠. 근데 그게 딱 정확하고 여부는 건 상당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거라 간단히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온 걸 우리가 개화, 개항, 신문명, 우리는 구문명, 뭐 역으로 말하면 구문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민족의 문명입니다. 만서도. 하여튼 이제는 대한제국이라고 황제국임을 선포해서 대한제에서 한 글자가 바뀐 게 민입니다. 대한제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제국은 122년 전이고 대한민국은 딱 100년 전 내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모임이 시작돼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의정원 헌장, 지금은 헌법, 그것을 만드는 날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대한이라는 것의 뿌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알죠. 고종황제가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민족들이 흩어졌잖아요. 이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한이라는 것은 크다,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한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족을 삼한족, 진한족, 변한족, 마한족, 진한족, 변한족, 삼한족, 그걸 삼한족이라 하죠. 하여튼 그 한에서 우리는 대대로 한민족이라 불렀다. 고조선에서 한반도로, 우리 반도로, 한반도예요. 한민족이 산다고 해서 한반도예요. 그 한을 따서 그래서 대자를 불러 큰 대자를 붙였으니까, 이거 학생들이나 지금 국민들이 요거는 안 배운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작은 나라가 무슨, 이거 봐요. 얼마나 작습니까? 중국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넘어요. 그런데 그 대국이 중국인데 우리는 소국인데 소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 그건 원리가 맞지 않느냐. 그거는 문장이 그 현상과 맞지 않는다. 그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마다 이게 큰 위축돼.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적에 각국의 수도를 외우고 뭐 어디 뭐 강을 외우고 산맥을 외우고 그렇게 역사를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이건 큰 대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중한민국이라든가, 중자는 또 걔들은 중화예요. 우리는 소한민국인데 사실은 소는 너무 짤짤하니까 에라 그냥
큰 대자를 붙였느냐, 그렇게 난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는 것이 자학이라는 거 있어요. 자자라는 건 간머리에 아들 자자를 붙인 그 글자라고 할 때의 자자인데, 글자학이라는 것을 자학 이렇게 말합니다. 자학은 지금은 거의 시들해졌어요.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글자의 글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자학인데, 검색을 하면 혹 자학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전이 있어서 아주 공부하기가 쉬운 시절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문명이라는 게 이것이 나의 일생 70여 년에 이렇게 상전벽해 정말 흑암의 세월에서 이 대명천지의 밝은 세상으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과거에는 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편이라는 걸 하나 구하려고 그거를 낡은 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보고 부러워서 옥편 한 권 못 사서, 그 옥편이 거기에 보면 글자 하나가 몇 가지로 해석이 돼서 나옵니다. 대자가 몇 가지 뜻이 있을까요? 대자 뜻이 그냥 큰 대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글자가 그래요. 중국의 한문이라는 게 한 글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해석이 다 틀려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때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자는 뛰어난, 위대한 요 뜻입니다. 큰 대자 뜻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검색하면, 몰라, 난 안 해봤는데 스마트폰에 한자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해봤나 안 해봤나, 2개나 3개의 답이 나옵니다. 1, 2, 3, 한자를 검색을 하면 한씨의 성, 이게 한민족을 뜻하는 글자, 이게 안 나와요. 한민족은 누구냐? 마지막에 고조선의 임금 우왕이 멸망을 했을 때 그 준왕이 마지막 임금인데, 멸망하고 났을 때 준왕의 후손들 중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그 기자조선 말했던 게 그게 사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 와서 한반도로 내려와서 정착을 한 건데, 아직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기원 2, 3세기경. 고구려 2, 3세기 전. 고려 신라가 기원전 50여 년 전후에 백자 이런 게 만들어지죠. 세워지죠. 그 이전에 한 100년, 200년 전에 얘기예요. 2, 3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한씨, 청주 한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래된 성씨입니다. 기씨가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기자의 후손들 기씨. 그거는 김씨, 박씨, 이씨 이분들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에 성이 생긴 게 고려에 주로 모든 사람들이 성을 줬는데, 그 이제는 성이 그렇게 다 가지고 그냥 한씨들, 그러면 이제 사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개소문의 아들이 연개승이 아니에요. 그 고려의 임금들의 자손들에 보면은 성이 같질 않아요. 다 달라요. 이렇게 성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최초가 기씨, 그 기씨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씨들, 기자의 후손들이라고. 기씨들, 한민족이라고 자씨들이 말하니까 한씨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우씨가 그때 있었던 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대자는 위대하고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위대하고 뛰어난 해서 위대민 하고 나면 대한민국 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뛰어나다. 뭐 그건 내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원뜻이 위대하고 뛰어난 국은 나라죠. 위는 백성이죠.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이 뜻입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큰 국민의 나라. 어떻게 이게 문장이 매끄러운 것 같습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갑자기 들으니까 어리벙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띠민 하면 간단합니다. 대한제국은 10월 13일 날이고 12일인가? 1897년이고 대한민국은 1919년이고 내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하루 전날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제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왜 큰 대자를 쓰느냐 이거 그거 위축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냐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위대하고 뛰어난 윗띠밀만 알면은 1절만 알고 2절은 몰라서 앞에 머리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돼요. 위대하고 뛰어난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뛰어납니까? 대한민국은 일제에게 나쁜 말로 해서 먹혀가지고 지배 속에서 태어난 나라인데 그 뭐가 위대하고 일본이 더 강하고 뛰어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문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서양에서 받아들이니까 서양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가 242년인가 276년 263년 243년이네요.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4300년이 넘었습니다. 5000년 가까이 반만 년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전통이 민족 정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령 제가 천광로라고 썼어요. 로 리을자 로타리 할 때 로. 근데 계속 천광로가 어느 날 이거 행정국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이 바뀌었어요. 노랑색 할 때 노래 부른다 할 때 천광노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나요? 아니요. 나는 변함없습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호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피가, 씨가, 정신이, 문화가 우리 민족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몽골에게 쫓겨서 그때도 고종이네. 고려 고종 때네. 고종 임금이 일적에 강화도로 수도가 쫓겨가듯이 한 적도 있지만 피난 간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 민족이 그대로 정부가 완전히 꺼진 것 같은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꺼진 정부 같은 것이 9년 동안 꺼진 줄 알았더니 고성 잔불이 나오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안 꺼졌어요. 우리 민족이 꺼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우리 민족의 그 백이민족, 민족정신,
위대하고 뛰어난 게 있는데 뭐냐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괜히 위대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냐? 예, 여러분 우리 민족 5천년 반만 년 동안 계속 지금도 여러분 피 속에 정신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경천애인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생각 맞죠? 맞는 것 같죠? 예, 그 맞는 얘기예요. 경천애인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늘을 두려워서 죄를 짓고 못 살아. 남을 해롭게 하면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위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천지신명, 조상신, 하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부처님. 아니 안 봐도 내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고 근신하면서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애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두루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천 애인 정신이 이거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있지만 아주 미약한 거예요. 우리는 99.9% 순도가 있고 일본 같은 사람은 9.9%도 안 돼. 약한 쌍만 보면 확 쳐들어가는 동물성 근성. 내가 인성학당장 아닙니까? 남이 모르면 속여버리고 훔쳐버리고 가져와버리고 약한 것 같으면 칼로 찌르고 쳐들어와서 곡식 내놔 싹 실어가고 이런 것은 경천애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일본은 그거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놈한테 도둑을 맞으면 도둑이 잘 살 것 같아도 도둑 맞은 내가 누구를 강하게 힘이 세서 두드려 패면 내가 할 것 같아도 우리 민족 속에는 경천애인 정신이 있어서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쪼그리고 잔다 이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학생들 그런 말 안 들어봤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때린 놈은 잠을 못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런 민족 정신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우리나라가 강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얼마나 흥했습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무엇이었습니까? 유교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제사를 그걸 신이들 모시고 유교 전통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그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안향이라고 고려에서 미신 타파 무속신앙 하여튼 뭐 무당 뭐 점쟁이 산실정 도깨비 성황당 용왕신 바다신 산신 하여튼 미신이라는 건 신이라고 볼 수도 없는 신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그걸 안향이 타파하고 그래 종교성이 강한 것이 말하자면 뭔가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돕는 분이 있다. 그것이 뭐 조상신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래야 되나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뭐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죠. 보호하신 보살핌. 이게요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경천애인하고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은 넓은 홍자예요. 익은 이익을 준다고 할 때 득을 얻고 득을 받는 것을 이익이라래. 홍익인간. 널리 인간에게 유익한 정신.
피, 얼, 럭. 우리 민족은요, 이 세계에서 이게 99.9%입니다. 우리 민족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자, 대영제국이 되다네. 그 사람들은요, 약한 데 있으면 배 타고 들어가 다 뺐었어요. 거대한 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다른 나라를 포르투갈이나 어느 나라나 네덜란드나 다 자기네 터전을, 그건 자기 본전이고, 그 남의 걸 뺏어가지고 거기서 곡식 가져가고 약초 가져가고 사람 능력 착취하고 일 시켜먹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거의 호식하고, 그게 다 인간성에서 홍익인간이 아니라 해악인간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고서 나만 잘 사는 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다른 사람을 살펴요. 보듬어요.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민족성이 누구를 닮았나? 동학에서는 하늘을 닮았다 그러고 인대천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성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저는 성령이라고 하고 싶은 기독교인이지만 참고 우리 민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한민족성. 자, 우리나라가 999번이라고 그러고 1000번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침을 한 놈이 훌륭한 놈입니까? 외침을 받은 놈이 등신 머저리 바보입니까? 외침을 한 놈이 훌륭한 놈은 아니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외침을 받은 놈은 등신 머저리 쑥맥 바보냐? 무능력한 거지. 요거는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남을 외침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외침을 한 건 몇 번이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900번 외침을 당하고 한 번도 외침이 없다. 그 참 남을 해롭게 할 줄 모르는, 이게 세계 으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본정신이에요. 이게 우리 한민족의 본질이에요.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미국은 부러워해도 돼. 왜? 미국은 강해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일은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 1775년에 버지니아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는 우리 인성학당 아이들 데리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 의회로 썼던 거기가 지금 교회인데, 거기에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패트릭 힐리의 명연설의 장소, 거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스성, 미국의 중직자들이 임시정부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독립을 해서 영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자치정부를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래 하자 해서 그 외쳤던 것이, 그것이 미국의 3.1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776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조임금이 등극하던 해요. 묘하게 정조임금이 개혁정책을 확 폈는데, 그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나라 개혁정치가 그로부터 중단돼 가지고, 그래서 안동심 정치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비정치가, 수렴정정 정치가 60년 오고, 아주 개화의 물꼬리 확 텄었는데 1800년에 그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개혁이 딱 중단되고, 그리고
대비 정치가 손이 귀해지니까 아이고 뭐 이거 그쪽으로 가면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서도 하여튼 3.1 독립운동 100주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오늘 그날인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해서 학생과 국민 여러분에게 짬짬이 보시라고. 영상 이거 시간 타임 딱 보고서 길면 열도 않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요즘. 좀 뭐 인스턴트 일회용 그런 세월이다 보니까 바쁘면 천천히 살아야 돼요. 바쁘다고 서들면은 99.9% 또 그것도 일이 안 됩니다. 바쁘고 급하면 돌아가라. 급하면 돌아가라. 급하면 바른 길로 가지 마라. 빠른 길로 가지 마라. 급할수록 신중하라는 뜻이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발발했는데 3.1운동 얘기는 내가 이따 할게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은 문을 연 것이니까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요즘 100주년이라고 계속 독립선언서를 텔레비전에서 100주년 특집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서가 대단한 장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서가 대단하다고 내가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공자맹자가 못한 말이 거기 들어있다. 뭐 그 정도면 여러분 알아듣겠죠. 이게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튀쳐나온 말입니다. 5등은 자해와 조선이 독립국이며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선언이요 그냥. 우리는 자주민이다. 자주. 독립국이다. 지금 정부가 없어서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지금 너희들한테 잡혀있지만 우리는 엄연한 자주민이다. 그것의 그 독립선언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 사상하고 똑같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독립선언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서 전문을 볼 것 같으면 그거 다 이해도 못하고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독립선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평등권입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조선인이나 고려인이나 베트남인이나 일본인이나 니나 내나 똑같다. 인간은 다 똑같다. 그거 왜 똑같습니까? 인간 차별 없어요. 그 조선시대에는 양반 상무 차별이 있었는데 인간은 평등하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면 그것이 원문으로 4장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말한 것이 볼 것 같으면 첫째가 인간 평등입니다.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권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권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능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생명권은 내가 다 포기해도 그건 포기할 수 없는 이 생명권. 근데 왜 사람을 죽이냐 이게. 전쟁이 뭔데?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고 왜 칼 들고 다니고 왜 그러느냐 이게. 그게 자유권이죠. 생명권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저항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3.1 독립운동 정신을 보면 말은 좀 다릅니다만 그 내용이 완벽하게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짓밟히고 갑하고 미국에서 농사져 가지고 전부 다 영국에다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의 김제평야, 김해평야, 호남평야 농사 지은 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쌀 10가마니 지면은 우리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못 보고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 칼로 두고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일본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36년이요. 그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많이 짓밟히고 그럴수록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밟히고 잘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는 그 역사를 보면요, 저들의 역사가 12,000년인가 3,000년 전 그 역사부터 시작이라고. 여기에 보면 일본 역사에 대한 요약도 있어요. 한결하게 요약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네, 일본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날조 조작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일본의 역사 속에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서를 문화를 다 불태우고, 네, 문화재를 다 일본이 다 강제로 저 나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해적이요 도적이요 악종들의 국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짓밟혔습니다. 짓밟혀가지고 못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지. 식민지는 아니네. 미국 쪽에 미국의 편을 들었던 누가 해다며, 하여튼 그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는 세계에서도 철도가 1800년에 깔렸으니까 인도가 문명이 일찍 터진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나라보다 확 일어났잖아요. 6.25 겪고 이 난리통에도 우리는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가장 세계에서 빠르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확 전환해서 세계 10위권, 말도 안 돼. 조그만 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 12위, 13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처럼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다. 그거는 여기 어디엔가 써 있는데,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이걸 조사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교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대학교인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탈무드 애국가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게 딱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 건 모르겠지만 얼마나 신중하게 조사를 했길래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평균 IQ가 107, 중국을 떼어놓고 홍콩만 하니까 그것이 105, 일본도 머리가 좋아서 그것도 105, 유대는 10위권 밖으로 나가요.
유대인들은. 한국을 빼놓고 할 때는 유대민들이 제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결론이 무슨 얘기냐. 민족의 스승이 아니라 아까 말한 홍익인간, 세계인의 스승 국가가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코끼리가 그 엄청난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내 무게는 40분의 1인가 뭐 400분의 1인가 그래요. 그런 것도 어디에 있어요. 검색해보면 코끼리의 내 무게 비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마 나올 것 같으네요. 내 무게가 몸무게에 비해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따라서 내 용량에 따라서 지능이 인간마다 천차만별인데 민족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1000번의 외침을 받으면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좋게 말할게요.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에 훈련에 특공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훈련을 다 견디고 우리 민족성을 지켜온 강인한 피와 정신이 얼관 없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환경에 질장을 적응을 해요. 미국에 갖다 놔도 잘 살고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잘 살고 온대 한대 냉대 남극에 갖다 놔도 잘 살고 우리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두뇌와 인성과 사람 됨됨이 지식과 경륜과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아무리 몸뚱이가 커도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인간의 인성 요소는 대한민국의 요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묘해요. 태평양, 일본, 미국, 태평양 속에 미국, 일본, 소련, 또 중국. 세계 최대 4대 강국이랑 4대 영강 속에 우리가 딱 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핵의 눈입니다. 핵의 눈. 그것이 아주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노래에서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골에 백도라지, 어디가 날 데가 없어서 쌍바위 틈에 가서 낳느냐. 쌍바위가 아니라 네 쪽 바위 틈바구니에 낳느냐. 이 쌍바위 틈에서 난 도라지처럼 우리 민족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뛰어나요. 우수해요. 그럼 뭐가 우수합니까? 머리가 우수해서 야, 애플을 이겨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를 석권해요. 이게 IT 강국에 몸뚱이가 크면 비둔해서 IT 강국이 안 되나 봐. 더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이제 모든 것이 AI, 인공지능, ICT 이 문명의 완전 전환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총의 문화, 칼의 문화, 김정일 같이 원폭의 문화, 뭐 항공기의 문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해코지 않은 나라는 잘 됐고, 내가 또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해코지를 안 하는 나라예요. 남의 나라를 가서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거기서 쌀을 뺏어다 먹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패권주의가 다른 나라의 경제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의 관세를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지. 지금까지 미국은 약한 나라에
특히 대한민국을 왜 그렇게 도와줬을까? 대한민국 사람이 뭐가 이뻐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별로 이득 주는 게 없습니다. 일본은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1억 2천만이 삽니다. 미국의 1억 2천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고 50개 주니까 한 개 주에 600만 꼴이죠. 600만에 주 하나에 600만이 평균 사나 600만씩 10번이면 6천만 50개면 5, 6, 3, 그렇죠. 3억 맞죠? 그런데 일본은요 조그만한 섬나라에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크지. 한 2배 반 정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1억 2천이 사니까 20개 주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약을 하나 팔고 칫솔을 하나 팔아도 미국에 뭐 머릿수가 많으니까 일본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거긴 일본에 가서는 10,000원 받을 게 중국에 가면 1,000원 받기도 어렵거든. 일본이 장사가 되는 나라예요. 일본이 이쁘지. 왜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람이 국가나 가정이나 다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와 상관이 있고 해롭게 하느냐, 덕을 주느냐, 무해무덕하냐, 국가관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대한민국도 이 자그만 해도 5천만이 사니까 미국의 주 8개입니다. 8개. 68, 48 그렇잖아요. 이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럼 일본이 더 이쁠 텐데 왜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고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와이 진주만에 쳐들어가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조그만 놈들이 말이죠. 이거 뭐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지구덩어리를 다 먹으려고 만주 국을 세워서 이 남한을 교두를 해서 이건 다리를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하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이 동등한 것을 모르고 저만 뺏고 저만 배부르고 저만 누리고 살면 되는 줄 아는 동물성 근성이 일본은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들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까딱했으면 조선민국이 될 뻔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밤의 이야기예요. 100년 전 오늘 밤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누가 지었다고 써놓지를 않았어요. 이 국호에 그때 회의록을 기록한 것이 보존된 것이옵니다. 대한민국 3.1 독립운동 선언서 급작스럽게 대한민국이란 상해임시의정원 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뭔데 누가 지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인데 요게 정체성이 없어요. 3.1 독립선언서도 어둠은 자유와 조선인 자주국며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 정신이 누가 우리 머릿속에서 저절로 우리 민족은 원래 이렇게 하늘을 두려워하고 원래 머리가 좋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경외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느냐.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상당히 차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와 맞았던 거예요. 그 정신이나 우리 정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쇠국으로 갇혀서 애국가의 그러니까 상선이죠. 통상하자 그렇게 하고 신미양윤이 병민양윤이 신미양윤이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애국배들이. 저들이나 살지 잘 사는 나라에 왜 들어와 가지고 우리랑 교역하자 우리가 믿는 예수 저 천주 믿어봐라 뭐 왜 자꾸 그랬는가 귀찮아 죽겠지만
예, 알다시피 우리 하늘에 내리는 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만들어진 구름들이 올라오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우리 땅에 비가 내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도 하는 거 이거 중국에서 날라와서 혼자 못 사는 거예요. 혼자 못 살아. 아니,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혼자 살아도 됩니다. 사만시대의 부족국가, 부족시족사회, 이런 시대에는 한 부족시족이 5,000명에서 10,000명이었어요. 국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됩니까? 뭐 아담과 하와라고 하든, 누구 뭐 중시조라고 하든, 시조 할아버지라고 하든 부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5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결혼해서 5 부부가 됐잖아요. 거기서 5씩 낳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계속 폭발을 해서 한 명의 한나의 부부가 5,000명,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족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족, 우리 일가들이 한 동네 모여서 집성촌. 그런데 그 집성촌이 많아지니까,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래, 너희들도 그냥 같이 어울려 살자. 우리 이렇게 협조하자. 마을 지키기에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족과 시족 간에 협약을 맺고 부족이 됩니다. 아, 우리 같은 피네. 당신 검은 사람 아니네. 예를 들면, 당신도 우리랑 같은 말을 하네. 언어가 같잖아요, 우선. 언어가 같으네. 아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돕고 살아야지. 그게 부족국가가 되는 거죠. 부족국가 단위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저쪽 영토를 뺏고,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말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중국의 한족들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이 강감찬이나, 누구야, 양만춘이나 을지문덕이나 광해토대왕 자꾸 전쟁을 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내부에서 전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내부에서 전쟁이 없고 전쟁을 전부 다 나가서 했어요. 이 한국에서, 그놈들은 그냥 저들이 민족이 안 다쳐.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우리 다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중일전쟁, 노일전쟁 다 여기서 하지. 더군다나 민족전쟁까지 했지. 그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또 비인간성입니다. 외침을 1,000번 받았다고 하는데, 분단 60년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외침받은 거 하루에 5번이요. 하루에 2번이요. 매일이요. 이거는 셀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주변에서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뺏어가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을 키우고, 나도 그 후손이 되어서 커왔고 자라났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만, 알아야 될 게 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발의한 사람이, 갑동 국립묘지에 가면 애국지사 묘요, 그 안내소에 가서 물으면 가르쳐 줘요. 신서구 선생입니다. 호는 우창이고, 우창 신서구 선생이 발의했습니다. 발안이라고 했죠. 발안. 일찍이 우리는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야 된다는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국호를 조선민국으로 할 거냐, 고려민국이라고 할 거냐, 고려공화국으로 할 거냐, 대한민국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을 강력 주장하니까 여운형 씨가 반대했다는 그런 기사가, 야사가 있어요. 대한은 망한 나라다. 기분 나쁘다. 아니, 망한 나라 이름을 왜 도로 쓰냐. 여러분, 그 말 맞죠?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오창신서 선생 묘비에 가면, 애국지사 묘비에 가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외치며 대한이라는 국호를 정하신 분,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으로 망했으면은 대한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그 이름을 버려야 될까요?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국군이 걸린 국호인데 어떻게 망했던 나라 이름을 쓰느냐. 그 말 일리가 있죠. 근데 우창신서거 선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으로 망해가지고 무슨 마한이나 견한이나 아니면 고려라고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해방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다. 쟤들을 딱 정면으로 때려부시고 물리치려면은 우리는 대한이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대한으로 나가야 이게 진짜다.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만장일치로 29명이 다 대한으로 하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누구요? 우창, 신서우 선생. 우창 신서우 선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민족대표 33인의 후손을 전부 찾아본다고 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도시락을 들고 후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은 분의 후손이 당사자 신서우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후손이 지금 세종시로 이사 와서 살아요. 나도 세종시에 사는데 신찬호 여사입니다.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신서구 선생의 아들의 딸이죠. 그 신서구 선생의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신태효 씨였던가. 하여튼 그 며느리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연금을 신찬호 여사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는 게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몰라. 그럼 왜 이렇게 지었느냐? 몰라.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을 정체성 문제라 합니다. 내 이름이, 우리 이름은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으신 분은 빛광자에 나란 오자를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란 오자예요. 빛광자예요. 그러면 나라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생각할 때 국가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었지 않았겠는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여쭤보질 않았어요. 왜 나를 광로라고 지었느냐. 내가 어려서 5살, 10살 때 왜 내가 광로라고 지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철이 없어. 5살, 6살이나 10살이나 똑같아.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왜 대한민국이라고 지었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누가 부른 노래인가는 가수는 파고듭니다. 이 브랜드가 누가 옷이 어떠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만든 디자이너가 누구이냐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파고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신에는 관심 없고 한민족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짓던 날의 이야기는 국사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뜻, 위띠민 대한민국, 이것도 국사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어른은 내가 정신적으로 무엇인 내가 이분의 일대기를 썼으니까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했다고 해도 돼요. 5권이나 되는 월남 이상주 선생이 책을 쓴 제자니까 조금 공부해서 되겠어요. 자료가 저게 책이 300권, 인터넷 검색 물건 1000몇 건을 검색을 해서 있는 것은 살피고 없는 것은 발굴해내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내가 이런 분의 일대기를 쓰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너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사느냐? 그런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분을 알고자 했던 것이고, 이분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교육학의 뿌리가 되는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교육학 박사, 무슨 영문학 박사, 무슨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박사들이 이분의 제자예요. 너 그분한테 배운 일 없어. 아니 근데 이 박사라는 학제를 처음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저분은 일본이 영국 쪽에 문호를 열고,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어요. 영국식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영국에 여왕이 있고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대원군 이후에 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왕위에 올리고, 고종이 대원군과 마찰을 빚어가면서 개화의 문을 열어갑니다. 비밀리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보내고 미국의 보빙사를 보내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미국의 첫 공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때 서기관으로 갔던 분이에요. 공사는 축척 박정양이고요. 매국노 이완용이가 그때 참사관이에요. 요번 윗사람이에요. 나중에 매국노로 표현해 그렇지. 왜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문명의 물꼬를 영국이나 네덜란드, 화란이나 프랑스로 안 트고 그 일본의 기득권이 있어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미국으로 우리는 간 거예요.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대통령제, 천황제가 아니에요. 왕권 정치가 아니에요.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전 국민이 교육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양반층만 책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무식한 거예요. 독서를 하고 문명을 모르니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놨으나 한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갑오개혁 때 한글 보급 문서와 공문서도 한글로 만들고 이런 영이 나와서 왔습니다만, 일제가 강점을 해버리니까 그거 다 그냥 몽땅 그냥 묻혀버렸죠. 이분이 그래서 여기 와서 의정부에서 조선 대한제국 의정부, 거기에서 항무국이라는 걸 만들고 첫 항무국장이 됩니다. 교육부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 의무 교육을 시작을 한 것이 갑오개혁, 갑오경장 그때입니다. 일근대 일제가 그냥 들어갔으니까 인식도 되기 전에 한 동네에 10명, 5명 있던데 1명, 2명 학교 간다고 할 때 그러다 나라가 엎어졌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오늘날에 전 국민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저분이
미국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에 보니까 삼권이 분리돼 있어.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행정. 그 헌법을, 미국의 헌법을 연구를 해서 이 책에 보면 헌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을 만듭시다. 이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는 헌의 육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친필이 그 남아 있어요. 그 집안에. 헌의 육조. 거기에 보면은 황제는 황제대로 계시고, 그리고 행정 수반을 뽑고, 사법 수반을 뽑고, 이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뭐 국회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미국식으로 이렇게 다스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원조예요. 안씨앗이 처음으로 그걸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분이에요. 3.1운동 이야기로 가봅시다. 이제 3.1운동은 누가 일으켰느냐, 답부터 정답부터 말하라면 내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놈들아. 3.1운동 때 저분이 나이가 70세입니다. 민족 대표는 평균 나이가 46.8세입니다. 손병희 씨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재 선생보다 11년하 59세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보내서 민족 대표 누가 뽑습니까? 아니, 내가 할게. 어서 모여서 어서 밥 먹고 어서 좀 모여가지고 회의는 어서 하고, 일제가 눈을 버러리고 총을 메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뭐 모이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모여서 누가 민족 대표 33명이 어디 모여서 뭐 회의를 해? 죽으려고? 다 잡혀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잡아가래. 그 모임을 그렇게 갖지를 못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 오늘 돌아가 있어 보인다. 그건 괜찮겠지. 아니, 우리 오늘 할아버지 환갑이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라. 지키고 있지. 뭐 불순한 짓 하는 거. 일제의 그 서리빨 같은 감시 속에서 민족대표 33인을 뽑아 내려면 뭐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한 것이 지금의 종로 서울 YMCA에 가면 돌비석이 써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무 개념. 손병희 선생이 그리로 찾아옵니다. 이상재 선생을 만나러 와요. 100번을 와요. 왜냐, 1월 22일 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날 그 며칠 후, 한 20여 일 후에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28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나니까 손병희, 그때 천도교 교령인데, 천도교는 교인이 많고 기독교는 몇 명 안 됐어요. 기독교가 20만, 천도교가 한 100만, 200만 막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날 장례식 날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합시다. 우리는 총으로는 안 되니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비폭력 무저항 얘기 좀 할게요. 비폭력 무저항,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안 쓰면은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이라는 건 강자가 하는 말이지, 우리는 비폭력을 무폭력이요? 폭력은 쓸 수도 없고 힘도 없어. 쥐기시오 하고 나가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해서 세계에 알립시다. 근데 알리려면 민족 대표가 뽑고 뭐 그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태극기를 인쇄하고 줄여보겠습니다. YMCA 총무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이 저들이 갖다가 여기다가 대한민국에다가 쓰면서 저들 편리한 대로 철러놓고 어쩌고 하면서 뺏어가려고, 도둑질 해가려고 도둑 장비 준비하면서 강제로 떠맡긴 게 국채 차관입니다. 국채 보상금.
기관마다 개인마다 막 지정을 했어요. YMCA에 50만 원이 배당됐어요. 안 내면은 그거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50만 원 준비하고 고정이 돌아서 잘 됐다. 내가 이거로다 이번에 태극기도 만들고 뜻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때 독립국임을 선언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일제가 와서 그걸 확 그냥 금고죄로 치러 가버려요. 치러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고종이 승하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서 여기는 종교단체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게 YMCA라는 건 세계연합이에요. 여기는 지혜복권 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이 그렇게. 그런데 거길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손병희 선생이 와서 인산일 3월 1일에 3월 3일에 원래 3월 3일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럽시다.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돈을 손병희 선생이 30만 원을 댑니다. 개인 돈으로. 그래서 그 경비를 써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정사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은 이게 이면사입니다. 이면사. 정면, 후면, 이면, 내면, 외면, 측면.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민족대표를 손병희 천도교 쪽에서 16명, 기독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 33인을 하고 최종 결정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그럼 이상재 선생이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도장을 찍는 건 없었겠지만 70세의 고령인 이분이 민족 대표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33인을 모으고 계획하고 추진한 분이지만 고령자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청년들이 해야 이 나라를 직접 찾아서 경영할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서 나서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민족대표는 손병희 선생을 하라고 한 겁니다. 3.1운동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3.1운동을 나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건국 발원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발원절. 거기가 옹달샘. 그러니까 발원지예요. 발원지.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이 어디냐 저기냐 8월 15일이냐 그 싸우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건국에는 발원일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건국에는 대한민국 건국 선언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있습니다. 건국은 이미 됐고 이제 정부를 본토에서 수립한 게 48년 내가 태어나던 해 내가 태어나고 13일 후인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발원절, 선언절, 수립절. 본명이 우리나라는 3월 1일에 터졌고 물고가 터졌고 40일 후 4월 11일에 나라다 우리나라 여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개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세운 것이 8월 15일입니다. 이건 나는 그냥 공부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자, 3.1절이 발원절인데 3.1절에 그럼 사상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작가 나 같은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연구한다고 하는 작가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지만 지구촌의 작은 나라로서 거기다가 애국가의 교류를 하지 않던 배도 없었고 그때는 그 철도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배가 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개화의 우리나라의 시조는 기록상으로는 박지원 열하 일기입니다. 열하. 중국의 열하. 그 문명의 도시 거기를 갔던 일기.
그 세계가 이렇게 돌아 넓구나. 중국을 보고 놀다 왔으니 환장을 노리지. 중국이 뭐 중국이 대단하긴 대단했죠. 이것도 역사가. 박지원의 같은 반남 박지인의 집안에서 박제가라고 있습니다. 박제가는 그 사람은 정조 때 사람입니다. 개화의 개혁주의의 전문가예요. 정조 시대의 정약용, 박제가, 이무용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정조를 보필하면서 개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박제가의 집안에서 후손이 박규수입니다. 박규수는 제너럴 시어머노 평양에서 불태워서 침몰시켰을 때 평양 감사를 한 분입니다. 그분이 성균관 부근에 박규수의 사랑방이라는 걸 개설해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김옥균, 홍영식, 서재필, 홍광범 뭐 이런 개혁파들입니다. 그 박제가의 직계고 같은 계열이 박제근, 경암, 박제근이라고 한미 수교를 할 때 강화에는 유수부가 있었어요. 거기는 특별시죠, 말이죠. 특별시. 그 이제 판관을 했던 분이 박제근 대감입니다. 그 개화의 물꼬를 뜰 때 신원이 대표를 쓸 때 거기 참석한 분이 그분의 아들이 죽천 박정양 을미사변 때 중전 황후가 시해당할 적에 영의정에다 시해당하는 바람에 그만 직을 물러났죠. 미국의 초대 공사로 갔던 분입니다. 그때 박정양 대감이 월남 이상제를 서기관으로 임명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 개화의 물꼬가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이상제로 와서 이 박정양 대감이 을사늑약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이분이 애국지사로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을사늑약에 계속 피를 토하다가 죽은 분인데 그분이 평생의 일기를 썼습니다. 미국에 가서 하루하루 일기를 썼어요. 일본의 신사유란당 뭔 소리가 자꾸나 신사유란당 단장으로 가가지고서도 일기를 썼어요.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일기책에 다 있고 미국과의 수교의 과정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규수, 박제가, 박지원, 박제근, 박정양으로 내려와서 이상제 선생이 여기서 똘똘 뭉친 겁니다. 미국 갔다 와가지고 1년여 만에 돌아와서 그래서 구미구락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구미친목회 이런 걸 만들어요. 경동에다가.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끼리 가끔 모였어요, 그냥. 그래서 차 나누고 뭐 식사하고 이제 말이들 통하니까 외국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모임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 친목단체 그냥 아무 모임도 아니에요. 아무 모임도 아닌 게 모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정동구락부에서 그것이 독립협회로 발전합니다. 그 모임이 그대로.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요. 독립협회를 결성을 해서 독립협회 회장에 안경수를 세우고 뭐 이완용이를 부회장을 세우고 뭐 이럽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잘 알죠? 나중에 서재필이 돌아옵니다만 이분은 그때 의정부의 공직자라 독립협회 감투를 쓰지 않았어요. 그 독립협회가 그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처럼 이 거리 야외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이에요. 선포되기 전에 만민공동회를 하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이 주강사고 이승만,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조선이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고 개화돼야 되고 막 이런 연설을 하니까 박수를 받고 그 사진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잘못했네요. 관민공동회의가 먼저네. 관민.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을 해서 관민공동회를 하다가 관이 빠져요. 또 그 여당 야당이 있고 뭐 개혁파 보수파 진보파가 있으니까 그때에 보부상단체들이 그 자꾸 정부가 그런데 됐냐 하니까 그게 커진다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관이 빠지고 이제 만민공동회로 갑니다. 만민공동회에도 종로에 이제 시전거리 난전 이런 데서 모이는데 10,0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때에 계속 외친 게 뭐냐면 세계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지구촌 시대다. 우리는 지금 일제가 와서 한쪽거리요. 러시아가 와서 금 가져간다 그래요. 채광권 달라 그래요. 중국이 뭐 너는 우리나라라 그래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를 해롭게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저 서양하고 손을 잡고 이 외세를 물리쳐서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인 것이 3.1 운동의 그 씨앗 모태 그 근본 물줄기 근원의 발원의 영양 물줄기가 된 것, 세포가 된 것이죠. 자, 1시간 반에 걸친 여러분께 소개했던 대한민국사를 이제 오늘 요약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사는 한민족사에서 크게 말하면 한국사에서 막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 중세사, 상고사, 뭐 근대사, 중세사 이렇게 근대사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막내. 그건 따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영원히 한 핏줄 한 민족. 우리는 애국인의 피가 안 섞였어요. 뭐 이렇게 엄청난 자랑, 자존심 될 수도 있으나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애국의 피가 섞여도 정신이 안 섞이면 됩니다. 정신이 섞이되 더 좋은 정신이 와서 섞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타락문화, 히피문화, 불륜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문화가 와서 우리 문화를 잠식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따스한 것, 아름다운 것, 고운 것, 예쁜 것, 착한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딛고 더 좋게 키워준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이 온전하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몰라. 대한민국 됨을 몰라. 100주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뚫고 일어난 선조들의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건 내 둘째로 찍었어. 그런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백준영이다. 엉뚱한 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것이며 내 역할이 무엇이냐, 내 역할이 뭡니까? 학부모 여러분 역할이 뭡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키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계 어디에 나가도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이 가지고 있는 DNA를 다른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로 길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참 우려스러운 것이, 내가 이런 거 하면 시아버지 소리 듣는데
시아버지 소리 듣더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애들 좋다는 대로 키우는 게 그게 문제다. 애들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게 참 문제다 이겁니다. 애들이 싫다면은 해야 할 일도 안 시키고, 애들이 좋다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시키고,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 해초리 문화가 없어졌지만은 해초리는 말 속에 얼마든지 말 속에 세게 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좋다니까 다 사줘. 애들이 가자니까 다 돌아댕겨. 애들이 싫다니까 공부도 안 시켜. 애들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애미애비가 뭔 필요가 있는 거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애들 좋다는 대로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누가 그래요? 애들이 안 하려고 하면 안 시키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훌륭한 대통령이다. 아이고, 그거 맞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하나 들었습니다.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몽땅 이명박 찍었다, 몽땅 노무현 찍었다, 몽땅 박근혜 찍었다, 몽땅 문재인 찍었다, 몽땅 누구 찍었다가 나중에 몽땅 자른다고 탄핵한다고. 국민은 그 당시에 표로 말해서 끝난 것 같지만 그 자기가 찍은 표를 또 토합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확 성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시고 50%가 이렇게 원하고 50%가 30%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금은 50%가 원했지만 그보다는 30%가 원하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교사와 학교와 교육에는 있어야 돼요. 하자는 대로 하라면 공부하기 싫다면 그럼 뭐 관두지 뭐. 자유학습자 정하는데 어디까지는 규제를 해서 어디까지는 따르게 하고 어디까지는 풀어줘 가지고 걔를 따라갈 것이냐. 먹는 거 아이들 좋다는 데고만 먹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뚱순이 되고 뚱뚱이 되지. 이거 안 되잖아요. 입는 거 애들 좋다는 데로 무조건 뭐 메이커 텔레비전에서 본 거 뭐 광고 본 거 그거 교복 안 입어 그러면 교복도 다 폐지하고 머리 기를 거야 그러면 하고 머리 물들일 거야 머리 물게 애들 좋다는 대로.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닐까요? 그것은 인성교육의 문제로서 지식과 인격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식은 영어는 잘하는데 생각은 엉망인 거야. 행동은 엉망으로 나가는 거야. 아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가분수가 돼가지고 가분수가 아니라 절름발이 교육이 돼서 대한민국 100년은 지나간 것이고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미래 100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 하면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돼요. 미래 100년은 어떤 세월일까? 자, 50년 후는 어떨까? 50년 후면 여러분이 90대요. 중년이. 그러면 지금 10살짜리가 50, 60대요. 그때는 어떤 세월일까? 30년 후면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참, 정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남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은 될 것인가? 자, 취직은 잘 될 것인가? 이건 당장 그런 게 걱정이에요. 취직은 잘 될 것인가?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을 것인가? 걱정이죠. 제일 큰 걱정은 제일 큰 걱정.
보입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과 대한민국이라고. 내가 책 쓴 전한 거야. 내가 쓴 책 아니요. 교학사에서 나온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병 들어갑니다. 지구가 병이 들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병이 중병이라는 게 난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외국의 문화와 문명과 무엇이 유행이 어쩌고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현실에서 이 환경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뜨거웠어요. 나는 지난 여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내가 마이애미 해변도 갔다 왔는데 그때 마이애미는 평균 기온이 28도인데 여기는 40, 39도 막 이랬어. 40도. 그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한 20일간 그렇게 막 삶아버렸잖아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난 그때 이거 참 미국에서 이거 하나도 안 더운데 한국은 저렇게 더우니 저거 어떻게 사는가. 그때 그 걱정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 겨울은 정말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기후는 왜 저렇게 한국만 더울까? 나는 그 환경 전문 학자가 아니지만 그냥 내 육감적으로 작가의 육감으로 볼 적에는 북한이 너무 헐벗고 중국이 너무 헐벗어서 그 나무가 없어. 북한 너무 못 살아. 북한의 나무가 좀 우거졌더라면 그런다고 다 될지. 중국의 문명을 발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중국에 갑자기 그 문명의 욕구가 생겨가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어쩌고 이렇든 저렇든 한국은 참 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올 겨울은 이제 지나갔어요. 2018년도 여름의 생각이에요. 올 겨울은 정말 얼어 죽겠구나. 빙하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한국만 왜 그렇게 추울까? 맞아. 한국이 죄가 많아. 죄가 있는 곳에는 내가 내려오게 말입니다. 하늘이 안 그래도 땅이 벌을 주고 천지신명이 벌을 주고 조상도 보거라 걷어가버려. 뭔 죄가 그렇게 많은가. 아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싸워요. 암만 못해도 악담은 하지 말고 저주는 하지 말아야지. 누가 정권을 잡는, 난 여당도 야당도 나는 백당입니다. 하얀 당입니다. 누구나 다 이뻐. 저것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겠지. 저것도 아무리 욕을 해도 다 미워. 아휴, 저것도 왜 저렇게 이해심이 없어. 민심이 천심이라 하늘에 닿습니다. 그랬더니 올 겨울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꽉 들어타가지고 미세먼지 뉴스가 이제 날씨가 이제 먼지 뉴스로 됐어요. 먼씨가 돼서 날씨가 아니라 먼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지. 계속 먼지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컴컴하고 미국의 하늘, 엊그제 미국에서 온 분들 만났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하늘 이렇습니다. 파란 물감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하늘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은 완전히 그냥 컴컴하고 미국은 막 청량하게 막 수십 킬로 박동이냐. 아니 나 미국 알죠. 미국에 저 마이애미까지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나가 봤습니까. 차를 타고. 그냥 수십 킬로가 그냥 환하게 지평선이 끝까지 다 파란 하늘로. 우리나라는 왜 이게 미세먼지가 그보다도 이게 겨울 가뭄에 비가 안 와. 비가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비가 안 오니까 이게 고성 산불이 나고 그날쯤 이게 6군데 산불이 났다고 그러고
뭐 촛불 정부가 아니라 산불 정부라고 그랬다고 뭐 싸우고 뭐 난리야 지금. 뭐 7조 원이 필요하대. 뭐 얼마가 필요하대. 아니 집이 완전 전소했는데 1,300만 원 줘가지고 무슨 돼지우리를 짓는 것도 아니고 1,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겠어. 정부는 또 무슨 돈이 있어 돈을 주며. 그래서 재앙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는 또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한국의 1,000m 이상 고산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고산 침엽수 80%가 고사다. 싹 말라 죽는 나무가 다 좀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고산에 울창했던 나무 숲들이 전부 다 80%가 다 죽었으니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자연.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정말 도망가서 어디가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문선명이라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통일교. 나는 그 다른 종교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작가는 그렇지 않으면 글을 못 써요. 브라질의 한반도보다 뭐 몇 배 되는 걸 사놨다 그랬어. 우리나라가 재앙이 닥치면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브라질로 옮겨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게다. 비옥한 땅이다. 그 지도까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미세먼지가 그 정도로 나가면요. 한 달, 1년만 되면 우린 전부 다 킥킥거리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자손들을 낳고 후손들을 여기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냥 학자같이 공부 99%가 꽝이에요.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좋은 대학교 가도 소용없어요. 왜? 취직 안 되면 한 일이니까. 취직돼도 소용없어요.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니까. 취직 안 되면 어때요? 결혼 안 하면 어때요? 애 안 낳으면 어때요? 애 안 낳으면 어때요? 이혼한다니까 또 문제지. 이혼하면 될 거 아니요?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자료를 얼마를 달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골 아파 죽겠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키우는 것인가. 이런 세상에서 나는 7명의 손자와 손녀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 학생들과 같은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100주년 정부가 아무리 꽹가리를 치고 농악놀이를 하고 문화예술을 하고 뭐 텔레비전이 오방 간다가 120명이 110명이 모여가지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오방 간다는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는 건가. 내가 100년 특집 영상을 19년도니까 19부작을 계획하는 가운데 지금 12부작을 만들었습니다. 11부작까지 만드는 거예요. 40분짜리를 앞으로 30분 40분짜리를 이제 8부작을 더 만들 건데 거기서 강조하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결혼의 노른자위입니다. 가족은 결혼의 흰자위입니다. 가족, 그렇지. 아내와 가족이, 남편과 자식이 나는 노른자위, 흰자위와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껍질이 바로 국가입니다. 나라가 깨지면 결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안보입니다. 컴퓨터에 뭐가 아이고 참 나라가 절단나면요 대학교 맘대로 가도 취직도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는데 전부 다 식민교육, 노예교육,
저들 이득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참 엉뚱한 것만 가르쳤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해지면은 가서 타협을 할 때 우리가 불리하면 자꾸 장보를 하고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해야지 뒷심이 나옵니다. 나는 노른자, 가족은 흰자, 국가는 계란 껍데기. 그런데 지구촌은 세계는 계란 꾸러미, 계란 판입니다. 판이 깨지면 계란 국가들 다 졌단 말이에요. 국가 관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 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할 것을 하고 말 것을 말아야 합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자제시킬 것은 자제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손자, 손녀, 나의 위대한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리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수를 만들면 안 돼요. 보수는 그냥 잡아 끌고 가는 거에 보수고, 리더는 함께 어울려서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 100년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인가 망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망쳐놓고 우리 욕심으로, 그리고 정치 욕심으로 4대강 만들었다가 다 어떻게 부시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전투기 한 대 1조 원씩 하는 스텔라 전투기 2대 들어갔다면서요. 비행기 전쟁 무기 잔뜩 사다가 전쟁을 하는 거요. 많은 거요.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북과 서로 핵경쟁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건데, 이 지구를 드디어 불바다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끝장을 내실 참들인 게,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살아온 100년도 지난하고 힘들고 참 어려웠지만, 나는 100년 다 못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100년이 어떨까를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답을 안 하. 내가 답을 하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경천애인 홍익인간 정신 아니냐.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보아도, 일생을 보아도,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한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만, 대조영 이렇게 합시다. 주몽 이렇게 해봅시다. 백부작 드라마를 한다. 왕이 돼가지고 누리는 건 오부작도 안 돼요. 왕이 되기까지 그 95부작, 100부작, 120부작을 전부 다 뭡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0년의 우리가 어려움이 토양이 돼서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에게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럼 걔들이 지금 갑자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10살인데 어떻게 왕이 돼요? 20살인데 큰원 중인데. 그러니까 지난하게 어려운 과정을 안타까워하고 막아주지 말아라. 훈련을 못 받게 하지 말아라.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공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짓밟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굶겨도 보고 험한 것도 먹이고 입에 달대는 것만 하지, 하기 싫다는 것도 시키고 하기 좋다는 것도 억눌러도 주고 돈도 어렵게 만들고, 그래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해요. 성적 잘못 나왔다고 비관해서 죽는 애들까지 있는 거 칠 것도 없지만, 이 오냐만 오케이 형통만 되는 것은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잔실패를 자꾸 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될 수 있다. 내가 빚을 낼 때는 50이다.
내 그때 목표가 뭐 시장이다, 군수다, 국회의원이다, 60이면 대통령이다, 무슨 대통령 아니면 판사다, 판사다.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과학자다, 연구가다, 내가 작가다, 혹은 무슨 뭐 기업인이다, 내가 무역업이다, 내가 애교관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체력을 갖춰야 됩니다. 양분을 갖춰야 됩니다. 양분이 무엇입니까? 배움과 체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다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